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하락을 왜 이렇게 보는지, 이런 반등에도 계속 하락을 보는 이유랑 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뭐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리플이 이제 오전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상승분을 지금 다 말아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오전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단은 일봉에서 아직 상승 채널 안에 있고 채널 안에 있고 여기서 이제 고점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올라올 때 지금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다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추세가 다 꺾여서 올라왔던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다 반납할 거라고 보고, 플러스로 더 큰 밑으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든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반등에도 계속 하락 부분을 보는 이유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하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플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진짜 강하게 하락을 보는 이유랑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모든 구간에서 웬만하면 거의 다 매도 또는 감망 그리고 하락을 계속 보는 이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하락을 보는 와중에도 이런 단발적인 어떤 쏘았다가 내려가는 이런 봉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런 봉이 나왔을 때 어떤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매수가 아니라 관망이나 매도 관점으로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리플이 이제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냈던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런 상승 추세들 있잖아요. 상승 추세들에 대해서 이런 하락을 시키면서 상승 기울기가 지금 감소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마지막 상승 채널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채널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큰 차트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상승 추세라는 거는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낭떠러지에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낭떠러지에 있는데 여기서 낭떠러지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두 번 터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 터치가 나왔다는 거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나오려는 시도를 두 번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됐을 때 낭떠러지에서 이제 계속 머물게 됐을 때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겠죠.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아픈 정도가 아니겠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비유를 너무 좀 가격하게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는 큰 하락을 보고 있는 마지막 상승 추세 채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간에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들,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먹을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진짜 장기 스윙,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는 진짜 비추천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두 번 터치가 나왔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그러니까 이 채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했다면 이미 이 구간에서 나왔어야 됐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바꾸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약화시키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그냥 뚫고 올라가 줬어야 됐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낭떠러지에서 나오기를 실패를 한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나오기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지는 게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 관점은 맞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강하게 보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또 이제 이런 장기적인 분석 안에 또 중단기적인 분석,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냈죠. 채널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뚫지 못하고 이런 채널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이미 상승이 이미 약해졌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어떤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겁니다. 엄청 낮아졌다는 겁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이 구간 채널에서도 고점의 형태들, 되돌림이나 추초창산, 그리고 어떤 이제 갭매우기들이 다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확률이 낮아진 곳에 확률이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이 채널을 돌파하는 확률이 많이 낮아진 곳에서도 확률을 더 엄청나게 떨어뜨린 그런 부분입니다. 말이 꼬이는데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뜨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률이, 그러니까 10으로 따지면 거의 8, 9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들은 이 채널 안에서 나오는 상승들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이제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 구간에서 하락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빠지게 되면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왜 아프냐면요. 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아프니까 중장기 투자나 장기 투자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하락 부분에서도 아프지만 결국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긴 아주 악랄한 행보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행보를 하면서 엄청난 하락 행보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고점이 될 수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도 채널에 대한 4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구간보다 나중에 반등 이후에 더 크게 빠지면서 이런 하락 행보장, 진짜 지겨운, 진짜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그런 행보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BTA 급등이 나왔죠. BTA 급등이 나왔는데도 결국에 리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리플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그런 상승률을 살짝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트 혼자 이렇게 날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도 순환 펌핑이 나오거나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률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저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든다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급락하고, 그러니까 리플 상태 이슈가 있지 않은, 뭐 어떤 패소나 상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비트가 급락하는데 리플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리플이 급락하는데 비트가 급등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되고, 제가 급락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 10%에서 20%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제 관점에서는 이미 마지막 상승 채널에서 이 채널을 깰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가는 이미 열쇠를 리플이 쥐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로 이 부분은 제가 진짜 하락을 보는 가장 강력한 어떤 차트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